인생에서 당신이 보드도 보지 않고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선택을 하고 오는 일에 반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어떤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맞아요. 삶은 운으로 살아남는 야생전장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칸, 모든 움직임, 모든 겉보기 장애물의 그 자리가 있는 체스판이다. 당신은 단순한 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플레이어입니다. 당신이 디자이너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현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방식에 따라 규칙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삶을 게임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임처럼 그 흐름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마스터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규칙이 자신들 외부에 예측할 수 없는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언가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를 설계하는 대신 충격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반응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힘이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구조에 있다는 것을 잊는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이 진짜 규칙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가정,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내면의 이미지는 당신 앞에 있는 조각들을 재배치하는 한 수가 됩니다. 보드는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상태로 행동할 때 게임은 그 상태에 맞게 재구성됩니다. 문제는 결코 게임이 공정한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당신의 어떤 버전이 게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어릴 때부터 실행해온 코드 때문입니다. 브루스 립턴은 당신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수년간 반복된 믿음과 감정적 각인으로 형성된 것들이 게임에 숨겨진 코드줄과 같아서 당신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심지어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까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을 배웠다면 기회를 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을 배웠다면 당신은 신호를 잘못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드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 게임은 즉시 반응하며 수년간의 노력이나 고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운 것에 맞서지 말고 당신이 선택한 것을 설계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외부가 더 이상 내부를 지배하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치트코드라고 부르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인식의 작업을 건너뛰는 지름길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여 여러분이 명확함, 정밀함, 그리고 기쁨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원칙들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복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코로 천천히, 고르게 숨을 들이쉬세요. 참고, 입을 통해 부드럽게 내보내세요.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턱이 느슨해지며 주변 공간이 조금 더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건 경주가 아니에요. 게임은 당신이 당황한다고 해서 빨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승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보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모든 움직임이 어떻게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놀아라. 싸우지 마라. 삶이 싸움이라고 믿을 때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풀고 싶은 매듭을 더 단단히 묶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전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보드 위의 수순으로 각각 창의적인 반응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이겨내야 할 쪽으로 보면 저항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호기심과 정밀함으로 접근해야 할 퍼즐로 본다면 당신은 투기장에서 나와 전략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기장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적은 결코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상황 또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모든 행동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네빌 고다드, 네빌 고다드는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이 인식하는 세상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이 도착하는 모든 칸에서 결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도전조차도 벽으로 위장된 문처럼 보일 것입니다. 변화는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임의 양상이 바뀌는 새로운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면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그 질문을 잠시 가슴에 새겨보세요. 결과가 보장된다면 당신은 패닉의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차분하고 정확하게 플레이할 것인가요? 좌절을 패배의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더욱 달콤하게 만드는 교묘한 전환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을 가정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전체 신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립턴은 당신에게 생물학이 당신의 인식을 듣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몸은 마음을 반영하며 마음이 승리를 기대할 때 몸은 타격을 받을 준비를 멈춘다. 전투의 병사가 아니라 게임의 전략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움직이고 이미 결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보드를 헤쳐나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싸울 필요성을 놓아버리면 중요한 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긴장을 풀게 됩니다. 게임은 결코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잘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조종기입니다. 모든 게임에는 행동을 지시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삶에서 그 도구는 당신의 말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말이 창조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영역을 형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각 단어는 마치 게임 코드에 입력된 명령과 같습니다. 삶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즉시 처리하기 시작하는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며 불만이나 의심을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당신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듣습니다. 혼자 속삭이든 붐비는 방에서 말하든 상관없이. 네빌 고다드는 결핍에서가 아니라 끝에서 말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진리를 되풀이했습니다. 끝에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이미 들어간 상태의 언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당신이 의식 속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게임은 그 거주지를 유일한 현실로 반응합니다. 부재의 언어를 반복할 때 당신은 떠나고 싶은 정사각형의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충만의 언어를 말할 때 당신은 조용히 원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광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변화는 미세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투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성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자만심이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브루스 립턴은 당신에게 몸이 이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당신이 선택한 톤에 따라 스트레스나 편안함의 화학작용을 방출한다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경계심 없이 입에서 나오는 문구들을 인식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살고 싶은 상태를 확언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 상태를 반복하나요? 게임은 아침에 한 번 선언하고 오후에 잊혀진 선언에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진리의 꾸준한 반복에 굴복합니다. 각 문구는 보드 위에서 한 수가 되어 말을 제자리에 밀어넣습니다. 당신의 말이 이미 승리한 플레이어의 정체성에 의해 형성될 때 게임은 어떤 외부 힘도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비저항은 숨겨진 파워업이다. 이 게임에는 조용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더 강해집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더 꽉 잡을수록 그것이 당신의 보드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더 커집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당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조각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들이 지나가도록 하세요. 그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그 조각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인정한 다음 그것에 반응하는데 턴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언가가 두려움, 분노 또는 실망을 불러일으키면 당신은 즉시 그것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며 마치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에게 내면의 주의가 게임의 진정한 화폐임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사건이 본래 강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당신의 인식이라는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립톤의 스트레스 생물학에 관한 연구는 원하지 않는 상황의 긴장으로 저항할 때 몸이 손실에 대비하는 호르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집중을 좁히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B저항은 패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과 의식이 다음 행동에 열려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밧줄을 놓는 것이라고 부르는 본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자 같은 상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더 세게 당길수록 더 세게 저항해요. 하지만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긴장이 사라지고 상대방은 허공으로 넘어집니다. 삶에서 밧줄을 놓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씨름할 필요를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전으로, 당신의 내면의 장면으로 이미 선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판이 재배치되는 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떠나고 싶었던 칸에 당신의 힘을 고정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B저항은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B저항은 피하려고 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것에 모든 움직임을 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놓아주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통제는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 종종 당신을 결핍 상태에 가두는 원인입니다. 게임의 조각들을 너무 꽉 쥐면 힘을 전략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집착이 아니라 직관이 당신의 행동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간직하는 것과 그것을 끊임없는 감시의 무게로 억누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창의적인 흐름 속에 머물게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을 기다림의 긴장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머물 때 그것이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는 강박을 풀게 됩니다. 그 조용한 자신감은 게임에 이미 레벨이 잠금 해제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조각들이 이동합니다. 역설은 당신이 덜 밀어붙일수록 올바른 문이 더 빨리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증명하거나 강요하는 데 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립턴의 마음몸 연결에 대한 통찰은 왜 이 변화가 그렇게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착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인식을 좁히고 원하는 것의 부재만을 보게 만듭니다. 창의적인 항복, 긴급함을 놓아주면서 비전을 유지하는 것, 은몸을 가능성으로 열어주어 신경계를 이완 상태로 만들어 해결책이 보이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요가 아닌 신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점수판의 압박을 풀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재능은 항상 있었지만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보드가 재배치되기 전에 이미 다음 단계에 도달했음을 아는 플레이어의 역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게임판을 바꾼다. 게임의 전체 구성을 바꾸는 주파수가 있으며 그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흥정하거나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 없이 자유롭게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사랑이 장애물을 녹이고 현장의 조화를 회복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거친 것을 매끄럽게 하며 저항을 협력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여기서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방식으로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게임이 진행되는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중요한 진리를 추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면 그 해가 당신 자신에게도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나의 상호 연결된 필드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영역에 투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당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의도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힘도 불러올 수 없는 당신에게 유리한 많은 움직임을 초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욕망과 연결된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타적인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을 사용할 자원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동료로 보기 시작합니다. 브루스 립턴의 심장과 마음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감정적 정렬 상태가 몸과 환경 모두가 안전함과 개방성으로 인식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게임보드 자체가 재편성되어 윈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을 코드의 패치로 생각하세요. 관계의 결함, 오해, 그리고 놓친 연결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자기 보호의 좁은 시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공동의 성공을 위한 확장된 시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당신이 플레이하는 기준점이 될 때 게임은 고립된 움직임의 연속이 아니라 지원의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당신의 다음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승리에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직관은 나침반이다. 논리를 우회하지만 항상 가장 정확한 행동으로 이끄는 일종의 지도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직관을 게임 맵으로 묘사하며 이성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경로를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시했을지도 모를 정사각형으로 이끄는 조용한 끌림을 듣는 것입니다. 직관은 종종 고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마음이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려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마음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과제는 측정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네빌 겉다드는 상상력과 직관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둘 다 보드의 즉각적인 배치를 넘어서는 같은 내면의 원천에서 끌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논리에는 그 자리가 있지만 과도한 계획은 동시성으로 도착하는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로에 대해 더 강하게 고집할수록 직관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더 나은 경로를 차단할 위험이 커집니다. 브루스 립턴의 잠재의식에 대한 관점은 여기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몸 자체가 종종 의식적인 마음보다 먼저 직관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호흡의 변화, 가슴의 긴장, 불확실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평온.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경계가 아직 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하지 못한 미세한 정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억지로가 아닌 인도받는 듯한 방식으로 게임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행동이 다른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전 계획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나침반을 따를 때 그것이 이끄는 방향이 당신이 계획할 수 없었던 기회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직관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설계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음을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그 설계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게임 엔진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고 생생하며 때로는 희미하고 무의식적입니다. 네빌 고다드, 네빌 겉다드는 세상이 상상력의 구체화라고 가르쳤으며 보드 위에서 보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을 디딘 모든 정사각형은 어떤 수준에서든지 당신이 그것을 밟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함정은 상상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복잡한 두려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상실, 실패 또는 거절을 리허설합니다. 마음은 이러한 내면의 연극에 머물러서 그것들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되며 곧 그 게임은 그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맞는 장면으로 내면의 화면을 가득 채우라고 조언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선택한 결과의 그림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면 상황이 그것에 맞추어 재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중력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노력의 훈련이 아니라 집중력의 훈련입니다. 브루스 립턴의 신경가소성에 대한 통찰력은 뇌가 가장 자주 접하는 패턴에 따라 스스로를 재조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낌을 담아 내면의 장면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그것을 기대하도록 연결되고 기대는 게임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제 실현된 비전의 안도감, 기쁨 또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면과 외면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가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기로 선택한 진실을 리허설하는 것이다. 당신이 머무는 장면들이 기억처럼 익숙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이미 당신이 차지한 현실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며 마치 자신의 대본을 인식하는 듯한 게임은 당신의 내면적 설계와 완벽한 리듬으로 전개됩니다. 감사는 점수 배가기입니다. 게임에는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으며 그 메커니즘은 감사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은 감사가 이미 나타난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축복을 증가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선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삶에 감사하는 조용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위치를 즉시 바꿉니다. 네빌 고다드는 끝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감사는 그 방법 중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가 도착하기 전에 감사의 말을 전할 때 당신은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게임에 반영됩니다. 이 형태의 감사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받았다 라고 말하는 내적 정렬입니다. 비록 당신의 감각이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승리를 추구하는 선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깊이 지지합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와 다른 연구들은 감사가 뇌의 도파민과 보상 경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감사의 행위는 당신의 기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화학작용을 개방성과 수용성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핍의 사고방식에서는 간과했을 가능성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을 마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의 씨앗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에 몰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이미 펼쳐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준비들에 대해서도요. 모두가 발 아래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들이 저항 없이 움직이고 연결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게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결과를 쫓는 것에서 각 단계를 음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점수를 늘리는 것이 시스템을 조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가 자연스러운 상태인 주파수에 당신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유일한 진짜 통화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모든 레벨을 잠금 해제하고 모든 문을 열고 모든 움직임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통화가 있습니다. 그 통화는 믿음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믿음이 약한 희망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결과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확고한 인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어떤 가시적인 척도로도 측정할 수 없지만 그것 없이는 게임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반복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감각이 확인하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현실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충성으로 묘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미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투자할 때 더 이상 절망이나 의심에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움직임이 이미 결정된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플레이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명백한 다리가 없을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며 어떻게든 당신의 발이 그 칸에 닿으면 다리가 당신 아래에 나타납니다. 게임판이 항상 반응해왔던 것처럼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조차도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브루스 립톤의 마음-몸 연결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몸을 일관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한 현실을 깊이 믿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에 맞춰 조화를 이루며 당신의 행동을 저해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일관된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게임이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원하는 결과와 그 결과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나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인생의 오락실 기계에 넣는 동전으로 생각하세요. 그것 없이는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모든 움직임이 의미를 가지며 모든 발걸음이 승리의 일부가 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시작점이자 추진력이며 끝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은 단순히 게임의 통화가 아니라 승리의 보증입니다. 이기는 것은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는 결과를 쫓는 것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최종 점수에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동안 당신이 유지하는 상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결과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행동에 접근하는 마음과 마음의 질로 측정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긴장, 두려움 또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이기는 선수는 진정한 승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게임의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한 라운드를 마친 것에 불과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도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로 살면 더 이상 보드가 특정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쁨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함을 느끼도록 허락하고 그 완전함에서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정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상을 합니다. 움직임과 기회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기장 정렬을 만듭니다. 게임은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관대함으로 기쁨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브루스 립턴의 연구는 기쁨에 찬 몸이 최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화학작용은 창의성, 문제 해결, 그리고 회복력을 지원합니다. 기쁨이 기초가 될 때 도전 과제조차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행복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끝을 위해 예약된 것으로 생각했던 감정적 부유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 우선 규칙이 당신의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 행동보다 우선시될 때 당신은 삶을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통과해야 할 일련의 시험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가벼움, 호기심, 그리고 개방성으로 보드에 접근하기 시작하며 이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마음이 간과할 전략과 기회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승리는 더 이상 긴 싸움의 끝에 있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게임의 모든 턴, 모든 변화, 모든 전개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됩니다. 게임의 디자이너가 되세요. 보드의 가장자리에 서서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무작위로 흩어져 보였던 조각들이 이제는 질서, 리듬, 그리고 조용한 지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원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생은 의식적인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절망 속에서 가장 많이 밀어붙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임이 존재감, 내적 정렬, 그리고 의도적인 선택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졸처럼 살며 행운의 돌파구나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네빌 고다드가 자주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듯이 당신은 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감정을 벗겨내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을 드러냅니다. 보드 위의 말들은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의 연장선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기회, 모든 겉보기, 장애물은 당신이 가진 가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이 당신에게 반대한다고 가정한다면 게임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리로 선언한 상태에 대한 수능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이 당신의 방향에 맞춰진다고 가정하고 모든 행동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더 잘 표현하도록 이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보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편성됩니다. 브루스 립턴의 잠재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 원칙을 실용적으로 만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고와 감정의 패턴이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되어 조용히 배경에서 실행되는 게임 코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문화,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전해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코드에 따라 게임을 합니다. 이 코드는 당신이 보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도전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열린 문이 선물인지 위험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다시 쓸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우아함, 명확함, 그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선수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쓰는 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재정 체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고군분투하는 사람, 강제로 쫓고 쫓기는 사람의 정체성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숙련된 사람의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 선택된 정체성에 더 많이 머물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바뀌면서 게임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재편성됩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해방감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놀이의 즐거움을 잊어버린다면 말입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승리는 마지막 칸에 도달하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여정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성공적인 행동조차도 성취의 가벼움보다는 피로의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네빌은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로 살면 기쁨이 미뤄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과 거래하며 특정 조각이 정확히 원하는 곳에 올 때까지 행복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고 그 완전함에서 당신의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단순한 계산된 단계의 연속 이상으로 변모시킵니다. 그것은 연결, 의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브루스 립톤의 연구 결과는 기쁨이 몸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마음과 심장을 동기화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인식은 확장되고 직관은 날카로워지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보드 자체가 더 환영받는 듯하고 더 유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지니고 있는 진동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이유입니다. 기쁨은 이점이며 게임의 모든 수준을 촉진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게임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한 손에는 규칙을, 다른 손에는 놀이의 즐거움을 쥐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상태는 항상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명확함, 신뢰, 그리고 기쁨의 혼합가 Unfolding Story를 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게임을 할 때 더 이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무한하고 각 움직임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춤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판에 발을 내디딜 때 단 하나의 절박한 승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매 턴이 더 큰 표현, 더 큰 연결,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플레이어로서 발을 내디드세요. 규칙을 숙달하여 그것을 구부릴 수 있고 코드를 존중하여 그것을 다시 쓸 수 있으며 당신의 비전을 가볍게 유지하여 삶이 당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게임은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쓰기로 선택한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